네, 안녕하세요. 천자문 익히기. 네, 천자문, 그죠? 말 그대로 그 천 글자의 문장이죠. 천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그게 이제 125일 완성인데, 그 125일, 그러니까 하루에 8글자씩 익히는 겁니다. 8글자씩은 또 나누면 4글자, 4글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은 총 250일이면 하루에 4글자, 4글자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8글자씩 못 외우게 되면 4글자씩이라도 외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걸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지역대학,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이죠. 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대학의 국어국문학과를 지금 3년째 다니고 있는 3학년 고영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천점은 125일 완성.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죠. 하늘 천자입니다. 이게 하늘 천자를 잘 보시면은요, 이 글자죠. 우리가 맨 위에 이렇게 된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 밑에 부분만 보시면은 이렇게 큰 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큰 대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사람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요 위에 요 이렇게 그어진 요게 뭐냐? 여기를 보시면 사람의 머리를 가리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골문이죠. 사람의 머리가 근문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소전체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해서로 오면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결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동양 사상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적인 사상도 보면은 한국의 천부경이라는 그 이제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81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중천지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상인데 사람의 머리에는 이렇게 하늘이 들어와 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뭐 어떤 물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보면 하늘 천자가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닮은 머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어로 볼 때 그 스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늘 천자도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음 글자 볼게요.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여기 해설을 보시면요, 흑토자가 왼쪽에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어조사 야자가 있죠. 자, 흑토, 여기 흑토자 보이죠? 흑토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었죠. 이렇게 생겨 먹다가 근문에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소전체에 와서 이렇게 됐다가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조사 야자는 뭐냐 그러면은, 자, 어조사 야자가 요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이게 소전체의 원래 모습은 요거였습니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약간 좀 갈리긴 하는데요. 거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학설은 이것은 이제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이제 여러 가지 글자들을 이렇게 예시해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소전체에서 그런 뜻으로 이게 썼다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의
그게 이제 주류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흑토와 어떤 그 여성의 자궁이 합쳐진 글자가 땅지라는 거죠. 그럼 그 어떤 뜻이냐?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땅이라는 것 자체가 흙 그리고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지는 만물을 품고 있고 성장하게 한다. 즉 여성은, 남성하고 여성이 가장 큰 다른 점이, 여성은 이렇게 생명을 품고 또 이게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신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건 하늘이고요. 하늘은 막 변화무쌍하죠. 그 다음에 땅은 정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이제 땅에서 나오고요. 나무가 땅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생명들이 다 땅에서 나오죠. 살아 움직이는 것도 땅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 땅이야말로, 이 땅이야말로 어떤 이런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런 자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상은 한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히랍 신화에 보면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로 와도 이렇게 여신에 관한 신화들은 많아요.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설문대할망이라는 그 여신이 나오죠. 어찌됐든 그 땅에서 이렇게 생명을 만들고 생명 창조하고, 중국도 보면 여화라는 여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나라든 보면은 이게 여신이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거를 생명을 품고 있는 여성으로 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땅지자 한자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지만 고어로는 따라 그러죠. 따. 원래 저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이 있고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었는데, 원래 그 따에서 밑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썼어요. 그러니까 땅지라고 읽는 게 아니고 따지라고 읽어야 원래 정확한 발음인데, 그것이 이제 쭉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응을, 음가가 있는 이응, 음가가 없는 이응,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또 이응은 이응 받침은 다 이응 받침이다, 이렇게 이제 굳어져서 따지라고 읽어야 될 것을 땅지라고 읽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따가 아니라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식으로 보면 아까 하늘 천자도 하날견 이렇게 읽어야겠죠. 고어로 보면. 근데 뭐 여기도 고어로 보면 따지도 아니죠. 따디죠. 따디. 예. 근데 원래 따디라는 발음이었는데, 그 D가 국외음화가 되면서 지금은 지로 돼 있죠. 그래서 현대적인 한자로 보면은 땅지가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만물을 품고 있는, 생명을 품고 있는 소중한 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봐볼게요. 거물현자입니다. 거물현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게 거물현자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씨에도 쓰이고 이름에도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요 그 머리 부분 말고 요 몸통 부분을 보면은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긴 것만 잘 보시면 요게 뭐 같습니까? 실사죠. 실사. 예. 이 실사자인데, 실사자를 그냥 이렇게도 씁니다. 이 실사자의 갑골문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갑골문은 요렇게 했다가 얘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실사자죠. 그런데 이 거물 현자도 보면은요, 이 갑골문 봐보세요. 여기 밑에 똑같죠. 그러다가 이게 실사하고 좀 구분을 하자. 그래서 건물 현자는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왜 같은 글자였냐? 이거는 발음이 다른 거였죠.
실사라는 발음도 났었고 현이라는 발음도 났던 거죠. 그러면은 현이라는 발음으로 할 때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물들였다 그러는데 물들였다기보다는 과거에 그 한자가 나올 무렵에는 청동기 시대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시절에 이제 나온 갑골 문자가 시초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사실은 정치력보다는 뭐가 셌냐 그러면요 이게 신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 의식을 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힘이 더 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에 그런 가까운 그런 호칭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왕과 제사장을 겸임을 하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이때 당시에는 뭐가 강했냐 그러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강했다는 거죠. 실이란 거는 뭐를 이어준다는 거고 뭐를 묶는다는 거고요. 굉장히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현을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연을 함부로 끊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많죠. 물론 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안 그럴 분도 많겠죠. 그러니까 거물 현자는 그러한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씨를 태우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에 이렇게 씨를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 보내서 하늘과 좀 이어지게 하려는 지금 이렇게 제사 보내서 이렇게 하니 강력하게 묶어 주십시오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기록에 나온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불에 그을리다 보면은 실이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있어요. 똑같은 검은색인데 검을 흑자가 있고 검을 현자가 있어요. 그 흑자 같은 경우는 죄수의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내서 거기에 먹물을 뿌려버린 그런 모습인데 검을 현자는 신성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그 인연을 상징하는 인연과 어떤 약속과 이런 걸 상징하는 실에 이렇게 불로 그을는 그러한 상당히 좀 신성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씨 가문들이 또 이런 검을 현자를 쓰죠. 굉장히 신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는 분들은 좀 약간 정신력이 좀 강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늘이 검다 할 때는 물론 이제 색깔로 우리가 검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검다 할 때는 절대 흑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하늘이 검다 왜 검을 흑자 천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천현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현은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의 색깔을 표현할 때는 흑자가 아닌 현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자문에서도 천지 현황이 흑황이 아니라 현황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좀 길었네요. 자,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누를왕이죠. 누를왕. 황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자, 자, 이런 황자인데, 자, 다시 한번요. 자, 포인트를 보시면은 요런 황자가 됩니다. 이런 황자인데, 이게 이제 누렇다는 얘기란 말이죠. 누렇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색깔 중에서 누런 색깔이 아니라 번쩍거리는 색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으로 뭐 번쩍거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금보다는 이 한자가 만들어진 이때 당시는요 청동입니다. 청동. 여러분들 혹시 청동 만들어지자마자 본 적 없으시죠? 저는 뭐 물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청동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청동으로 종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 청동으로 이게 종을 만들어서 그 종을 덩 하고 울렸을 때가 너무너무 그 소리가 정말 이렇게
정신을 많이 일깨우는 소리가 나와서 지금도 청동종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러한 청동을요 막 그렇게 거푸집으로 이렇게 만들고서 청동을 부어서 종을 완성한 다음에 그 거푸집을 갖다가 이게 해머 같은 걸로 때려서 벗겨내면 청동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동기 시절에 유물들을 파보면 다 퍼렇죠 그냥. 근데 진짜 청동기를 만들자마자 바로 뽑아내면요 색깔이요 황금색으로 번쩍거립니다. 진짜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를황이라는 누렇다라는 뜻보다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번쩍거리는 그러한 좀 고귀한 그런 색이다. 그러니까 누리끼리하다. 우리 이 한국말로 보면은 좀 좋은 색깔은 아니죠. 근데 이게 한자로 황자라는 얘기는 고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청동은 고귀한 귀족밖에는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폼이 좀 어른 같죠. 좀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 자, 요게 이제 있습니다. 뭐 자리가 됐든가 아니면 뭐 장신구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요. 요거는요. 일종의 그 상징물인데, 귀족들이 귀족이나 혹은 제후, 왕이나 이런 그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 도끼인데요. 실제로 어떤 뭐를 쓸모 있는 도끼가 아니라 그냥 상징용 도끼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 상징용 도끼 신분을 상징한다 그래갖고 그런 거고요. 귀족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그 귀족의 신분으로서 이건 이제 팔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다리죠. 그 다음에 머리에 뭔가를 썼죠. 귀족이니까. 그리고 옷에 뭔가 청동 장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귀족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후세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얘를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귀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를 황자는 다시 정리하자면요. 고귀한 거다 이거죠. 굉장히 누리끼리하다라는 것보다는 좀 귀한 색깔이다. 그러니까 땅이 누렇다라는 얘기는 땅이 누리끼리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땅은 정말 고귀한 그런 황금색으로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검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은 신성한 색깔로 빛나고 땅은 고귀한 색깔로 빛난다. 이게 천지현황 네 글자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장을 볼 때부터 이상하잖아요. 하늘은 검었고 땅은 누리끼리하다? 이게 뭔 뜻이지? 이 천지현황? 그게 이렇게 그 갑골문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옛날 조상들이 이래서 이런 뜻을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막상 그냥 에휴 하늘천 따지 거물려 누르면 하늘은 시커멓고 땅은 뭐 누리끼리하고 그러고 넘어갈 거는 아니죠. 현자는 신성하고 황자는 고귀한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늘은 신성하고 신성한 색깔로 빛나고 땅은 고귀한 색깔로 빛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글자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우자죠. 지우자에서 이제 포인트는요. 지우자의 포인트는 여기 지금 우리가 쓰는 지우자죠. 포인트는 바로 요 위에 있는 간머리라는 거죠. 요 위에 거 요거를 간머리라 그럽니다. 이 그 가운데 들어간 이거는요.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거를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이 집이죠. 집. 이 집인데 이 집 중에서 이러한 발음으로 소리나는 집이라는 글자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갑골문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인데 이게 간머리죠. 이게 집인데 이러한 발음으로 소리나는 집을 얘기한다. 물론 이제 이걸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 글자를 좀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부수는 부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그냥 뭐 어떤 진리 자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한자와 한문을 익혀가는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원에 가셔서 한자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재미 정도로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이 보이죠. 집 안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소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이 보이죠. 집 안에 우로 보이는 글자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여기 보면 이게 초서인데 초서를 봐도 이렇게 이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예서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무시해도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전체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그 다음에 행사나 초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집 안에 요 우자가 있다. 그래서 집 우자다. 한마디로 이건 뭐다? 집을 얘기하는 거다. 집이에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부자 다음엔 집주자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 글자를 보시면은요. 요 글자를 보시면 이 집이죠, 집인데 요거는 이제 우자죠. 이게 우자고 요게 집주자죠. 요 말미암을 유자가 있죠. 예전에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고음이라 그러는데 상고음에 가면은요 요러한 거하고 뭐 요러한 발음이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말미암을 집은 집인데 요 유자 비슷한 발음으로 나는 그런 집이 주라는 것이다. 즉 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주택 그러면은 살 주자를 쓰죠. 근데 그냥 집 주자만 써도 집을 얘기할 수도 있다. 왜? 집 주자니까. 즉 이게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 즉 우주 이렇게 하면요 집이에요. 사실은 집과 집이다. 근데 이게 우주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별들이 집합을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게 집들이 집합을 본 거죠.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한자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한자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집과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집이 두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즉 우주라는 얘기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 사는 것만 집이냐? 예전 사람들은요 개미 새끼가 사는 것도 개미집이라고 봤고요. 어떤 그 식물이 어울려서 사는 것도 굴락지 그래갖고 이걸 식물이 사는 집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삼라만상에 걸쳐서 온갖 집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집 주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황응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홍황이라는 글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넓을 홍자부터 볼게요. 그 넓을 홍자는요. 넓은 홍자는 요거죠. 넓은 홍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물수 상수변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함께 공자인데, 그럼 이게 부수라는 것이 뜻글자죠. 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뜻인데, 요게 함께 공자거든요. 공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게 소리 나는 물이라는 뜻이다.
즉 이거는요 넓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바뀌어갖고 넓을 홍자 이러는데 이거는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큰 물 홍자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께 공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왼쪽엔 손이에요. 손. 여기도 오른쪽도 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손을 이렇게 이제 모으고 있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짜라는 얘기는요. 두 손을 같이 이렇게 공손하게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받들어 올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공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발음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제사 때나 올리는 그러한 공짜를 써서 이 글자를 표현했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건 신의 뜻이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물은 물인데 엄청나게 큰 물, 홍수가 난 거죠. 그런 거 났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신에게 이렇게 제물도 바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좀 이거 홍수 좀 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넓을 홍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넓을 홍자를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홍자가 이제 들어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해요. 이게 뭐 술을 좋아한다든가 물에 관련된 걸 이렇게 좋아하고 또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큰 물이니까요. 예. 물론 그 한자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글자들을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뜻인데 홍자, 이 함께 공자가 여기 밑에 써서 이거는 넓을 홍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넓을 홍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거칠 황자. 거칠 황자 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이거 자 다시요. 거칠 황자죠 이게. 거칠 황자를 여기 다시 보시면은요.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게 어떤 글자냐 그러면 요게 망할 황자입니다. 이게 이제 망자죠. 요거에 요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망할 황자예요. 망할 황자. 그러니까 풀은 풀인데 이게 이제 풀이거든요. 풀초 이 그냥 솟아나는 풀을 자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초예요. 풀은 풀인데 이 그 황자 망할 황자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는 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거칠 황자의 그 원래 뜻인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거칠 황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거칠 황자 밑에 요건 뭐냐? 요건 물이거든요. 그리고 망해버렸죠. 이게 망할 망자죠. 그러니까 망할 황자부터 보게 되면은 이 물이 홍수가 덮쳐서 망해버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풀이 돋아나겠죠 다시. 그래서 홍수가 덮치고 물난리 나버린 곳에 이제 사람도 다 떠나고 짐승도 다 떠나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렇게 풀만 돋아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거칠은 황무지다. 그래서 이제 거칠 황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글자 거칠 황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주 홍황이란 건 뭐냐? 우주라는 거는 넓고 크고 그리고 이거는 거칠다라기보다는요 광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아주 넓고 광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우주 홍황이라는 글자를 이제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8글자를 봐봤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천지현황 이렇게 하죠.
지, 현, 황, 우, 주, 홍, 황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그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지, 무, 집, 주, 넓을, 홍, 거칠, 황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듯이요. 뭐 저도 옛날 식으로 이제 한자를 좀 배운 거라서 운율을 좀 섞습니다.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운율을 섞으면요 이게 그 1000개나 되는 글자도 좀 많이 빨리 외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하늘 천 이게 아니고요. 하늘 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 천 땅 지가 아니고 지를 뒤에 게 있으니까 뒤에 게 없으면 내려도 되는데 지이 해서 올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글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자 이렇게 해서 천지. 자 천지 하늘과 땅은 현황 검고 누르며 우주는 홍황이라 넓고 광활하다. 여기까지 이제 8글자를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첫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2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